지금 여기 게스트로 한 분이 와 계세요. 이 게스트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예, 다영님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어도 네.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고 소소하고 귀엽게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는 다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부고요. 우선 오늘 컨텐츠가 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약간 고민 상담 같은. 그렇죠. 고민 상담을 네. 하면 저희 구독층을 감안할 때 네. 연애 상담이 거의 주를 이룰 텐데 네. 아니면 진로 상담. 연애에 어떻게 좀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좀 본인의 어떤 경험. 연애를 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사연을 듣는다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 좋아하지 제 견해를 섞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요? 본인이 연애를 네. 굉장히 잘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좀 편하게- 사심이 담긴 아니, 방송인 것 같은데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뭐 조금 불편하네요.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저는 무덤까지 가져갈 겁니다. 네, 가져가세요. 아무튼 약간 네. 본인이 이 답변할 만한 네.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청자분들,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네. 연애 뭐 연자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연애를 잘 하게 생겼으니까.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공감하는 위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요. 제가 또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기 때문에 공감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그럼 바로 읽을게요. 네네. 제가 사연을 읽어도 되죠? 네네. 혹시 뭐 불편한 점이라도. 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름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일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병원 갈까 이 이름이에요. 나이는 26살 여성분이시고요. 네, 메모를 해놓으셨네. 네, 특이사항으로는 어제 속눈썹 펌을 해서 눈이 좀 건조하다고 하시고요. 수술은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약간 TMI가 있는 성격. 네, 어떤 수술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귀여운 얼굴에 약간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좀 본인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낯가림이 좀 심하다고. 네, 성격이 아주 좋으신 분. 네, 뭐 다 기본적으로 좀 유쾌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파사님. 그동안 정말로 무파사님 영상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이런 저의 칭찬을 그냥 넘어갈게요. 저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해외살이를 해서 종종 연락만 하다가 코로나와 학교 졸업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보게 됐죠. 물론 격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릴 적엔 엄청 까불거리고 장난치고 진짜 제가 접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까불거리고 실제로도 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장난기가 심한 친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좀 차분해지고 생각이 깊어졌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맞고 참나 그 모습에 좀 땀땀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살짝 훔쳐갔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면 마음이 뺏기나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제가 쉬는 날에 보자고 했거든요. 그냥 뭐 같이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랬어요. 다른 마음은 없었고요. 뭐라 추측하지 마세요. 여튼 만나서 쇼핑을 하는데 왠지 이 새끼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와, 나 그때부터였죠.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었어. 왜 다 잘 어울려서 사람 마음을 뺏어가는지. 이런 마음에 들고 나서 친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말하는 신경 쓰이는 네, 남자. 신경 쓰이고 이제 스며들었죠. 이미 스며든 겁니까? 네, 스며들었죠. 그래서 연락할 일이 있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추측하지 마세요. 아무튼 연락을 했는데 제가 보낸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야 잘 지냈어?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며칠 연락 안 한 것뿐인데 왜 잘 지냈냐 물어보는 거야. 참. 몰라요. 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어떡하죠? 이제 맥락이 없네요. 우리가 여기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네. 바로 잘 지냈어예요. 무파사님 저한테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이렇게 둘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사실 잘 지냈어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 말이란 말이죠.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약간 드는데. 이분도 약간은 스며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 가능한가요? 약간 쿨한 척? 야, 잘 지냈어? 어깨를 툭 치면서 잘 지냈어? 뭐 이런 느낌? 네, 뭐 반응이 왜 그래요? 잘 지냈어. 근데 스며들고 약간은 신경 쓰고 있었다. 그 말이 될 수 있죠. 이제 만나면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 이제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문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자로 잘 지냈어라고 물어봤다고요? 네네.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약간 그 문자는 이게 조금 더 더 심한 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약간 잔이 약간 이런 부류인데. 잔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느낌이다. 잘 지냈어는 친구끼리 하지 않는 말이란 말이죠. 야, 잘 지냈어는 오히려 아주 친구 같지 않나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적당히 불편한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네, 적당히 불편한 사이가 바로 그 약간의 썸이 있을 때 신경이 약간의 쓰이니까. 신경이 쓰이면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로 스타트를 끊어야 할지. 그랬더니 잘 지냈어. 이거 좀 신경 쓰이는 단계네요, 이분도.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굉장히 확대 해석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트는 네. 이 남사친의 옷을 골라주러 가지 말고 내 옷을 골라주러 가든지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든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사연은 저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맥락이 사실 뭐 저 어떡하죠라고 말이 끝나긴 했는데 네. 저희가 가타부타 뭐 고해라 말아라 뭐 고백을 해라 들이대라 급발진 시동 걸어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남자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지냈어가 유추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로요? 그럼 너무 본인이 지금 심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잘 지냈어 아주 이거 키워드예요. 키워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다영님이 그렇다니까 연애 굉장히 고수시잖아요. 네. 그죠? 비교가 안 되죠, 님이랑.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연은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제 다음에 조금 뭔가 입질이 왔다. 그럴 때 사연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사연 보내줘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네. 성함은 셀프 개명된 이름으로 조도앙담이라는 뜻이고요. 조도앙담? 조왕도담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건가? 그런가 보다. 네네. 말투 왜 그러세요? 재밌잖아요. 뭐 이런 거슬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클럽하우스 좀 하시더니 약간 요즘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이는 27살이시고요. 여성분이시고요. 27. 네. 특이사항은 끈기 없음. 빡빡씨 안녕하세요. 도담이 랜선 이모입니다. 저는 끈기가 없어요. 교사 임용 시험도 쳐보고 블로거, 유튜브도 해봤고 직장도 우와. 다녀봤는데 직장은 다니고 있긴 해요. 지금도. 인생은 기니까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저것 해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선택된 게 직장이라니. 한 번에 두 개는 못하는 스타일인데 끈기도 없어서 시작하고 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에 말했던 것들이랑 기타 치기, 홈트로 살 빼기 우와. 모든 것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러워서요. 모든 것은 진짜 시작은 빡세게 3일하고 맙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고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작만 하는데도 하나 하는 중에 또 다른 걸 시작하고 있어요. 조언 중에 작심삼일을 3번, 4번, 여러 번 해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된다. 네. 그걸 믿고 해봤지만 작심 자체가 이미 안 돼요. 작심은 찐으로 첫 시작 때만 가능한 거지 이미 시작한 일을 다시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철학이 있네. 그 이유를 찾았네. 이게 되는 사람이면 그냥 원래도 끈기 있게 하는 애겠죠. 이러다가 현 남친이 계속 조르고 있는 결혼도 일단 해보긴 할 것 같아요. 일단 해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혼도 뭐 모르죠.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쓰셨다. 결혼은 작심삼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약간 위험해요. 뭐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 제발 하나로 좀 끝내고 다른 거 시작하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줘요, 빡빡씨.
이거는 다영님이 사실 저보다는 좀 할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성실함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냥 계속 두드리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생각 많이 안 하시죠 보통 평소에.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작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다영님은 별로 생각 안 하시니까. 아 생각이 없군요. 제가 아니, 이제 아니, 알았어. 그게 나는 아니고. 생각 없는 편. 제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게스트에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일단 장점은 추진력과 행동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충동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네,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네, 근데 진짜 미스보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해요. 그렇죠. 이게 좀 반대인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시작을 너무 쉽게 해서 유지를 안 하는 타입. 이분은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이거 이거 근데 저는 약간 무파사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요? 본인이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아 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죠. 사실이 그래요. 다재다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말투 컨셉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네. 아주 재밌네요. 제발 하나를 좀 끝내고 다른 거 시작하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걸 해볼까요? 완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시네요. 네,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것.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냥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아무거나 하라는 거는 그 좋은 조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자로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하나는 3일, 하나는 4일 뭐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킨다. 그렇죠.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지한 건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고민이네요. 약간 이런 건 어때요? 이런 해결책. 뭔가 할 때 돈을 써야 돼.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그러니까 홈트로 살 빼기가 좀 힘든 게 홈트는 돈이 안 들고 본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트로 살 빼기에서 홈트만 3일 했다는 거죠? 살 빼기는 안 하고. 그치? 공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시면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직 열정이 많이 넘칠 나이예요. 이제 3년 뒤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지면서 나를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게 느닷없이.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3년만 기다려라. 3년.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을 갖고 계신데 3년 기다려서 30을 찍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질 거니까. 일단 지금 살던 대로 계속 살아라. 근데 이렇게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는 분들은 진짜 막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니까. 네, 이거는 진짜 막을 수 없어. 마치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처음 시작할 때 와 이거 하면 나 진짜 대박 난다. 대박 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작할 때. 오졌다. 네.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거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냥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이거니까.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자기랑 맞는 거를 찾게 되면 진짜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충동적인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좋아하는 걸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죠. 그때까지 작심삼일을 반복해라. 30까지. 네.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모든 것 쉬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웃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네. 네. 제가 이런 말을 유튜브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우습네요. 이 사실 고민 상담이라는 게 약간 그래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남의 고민까지 듣고 있으면 현타가 좀 오죠. 내 코가 석잔데. 아무튼 우리 다영님의 솔루션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요사에는 다영님 솔루션은 일단 30까지는 되는 대로 살아보고 그때부터 네. 그때까지 뭔가 찾아질 거다. 그럼요. 그지? 그 가능성에 일단 기대를 걸자. 네.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거 추진력과 행동력. 본인 혹시 그런 점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왜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추진력과 행동력 하면 저죠. 그건 왜 말을 잊지 못하죠? 아니, 조금 본인이 불편하네요. 아니 본인이 못 가진 재능이라서 아. 부럽다 이런 뉘앙스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게. 네. 왜냐면 요즘에는 고민들이 보통 나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이게 힘을 정말 발휘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좀 반대로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천에 안 가는 사람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데 그건 완벽주의자가 아니고요. 완벽주의자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완벽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정말 답답해하는 네. 부류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최고다. 그럼요. 그런 어떤 결과가 일단 나온다. 저지르고 마무리를 해야 해요. 저지르고 해결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수습을 하다 보면 다음 단계가 온다. 그럼요. 그렇죠. 사실 성공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성공했단 말은 아니에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율무찬님. 나이는 너무 18살이시고요. 18살. 낭랑 18세. 여성분이시고 특이사항은 이제 관장을 해보셨다고요. 네. 관장 해봤음. 네, 관장해보셨대요. 파사님 고등학생의 귀여운 사연도 가능할까요? 귀여운지 아닌지는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가볍고 귀여운 사연이니 그냥 정말 가볍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고등학생 저는 경찰을 꿈꾸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오, 멋있다. 막연하게 경찰이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서 꿈꾸고 있는데요. 네. 대학도 목표 대학에 갔다가 경찰대로 편입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세상 무서운데 무슨 경찰이냐면서 약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문과생입니다. 약사는 개뿔? 과학 모의고사 5등급이 약대로 어떻게 갑니까? 전 부끄럽네. 아무튼 제 길은 제가 개척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바로 알바 열심히 해서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걸려서 경찰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가진 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18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적 독립을 할 거라는 걸 벌써부터 정해놨다는 점. 그래서 일단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혼이 그게 끝이에요? 네,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저도. 경제적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거 아주. 벌써부터. 네, 사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18살에 패기 넘치는 그냥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20살에는 절대 안 할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칭찬을 드릴 만한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거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네, 부모님의 기대치 있잖아요. 네, 그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나이 당시에 사실 아는 게 없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마냥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그 감정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감정과 부모님의 이상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딱 답을 내려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견 정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말 들어서 약대 간다고 거기서 부모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다음 부담을. 네. 저는 어쨌든 18살이면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한번 일단은 약간 원하는 형태로 가보는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언제 바꿔도 늦지가 않으니까. 맞아. 사실 내가 경찰이 될 그게 아니었네,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오네, 혹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네라는 걸 깨달아도 좀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진전이 빠를 텐데 빨리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닌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그게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 근데 저희 말을 듣지는 마세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18살이라 그래서 뽑아본 사연이고요. 귀여워가지고. 근데 부모님도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철저하시네요. 네. 그건 이제 부모님과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다영님 부모님과? 남이죠. 남은 남이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대로 살다가 네. 그러다 보면은 나의 길이 또 다른 길이 보이게 돼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다가 다음 길 생각하려고 하면은 또 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악순환. 대부분 악순환에 빠지는 게 그런 형태로. 네. 경찰 공무원 뭐 준비하다가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공감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분 성함은 도림동 불주먹이래요. 의외로 여성분이시고요. 25살이시고 네. 25살까지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맥주 3,500cc를 마시기 가능. 원샷에? 3,500. 그건 말 안 되지. 그거는 해보지 않아서 네, 모르겠네요. 왜 이제 우리가 알쓰라서 이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파사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5세입니다. 독립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파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오빠 넷이서 살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화목하고 대화도 많아요. 근데 뭐랄까,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 가다가 만나면 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뭔 느낌인지 알죠? 네, 알죠. 그리고 이젠 저도 머리가 크다 보니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하우스메이트끼리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는 기분이 듭니다.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다른 것도 불편하고 나는 온전히 혼자 있고 싶을 때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집안의 소음들, 은근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종종 대화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설명드리기 참 애매하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또 머리가 컸으니까. 이외에도 글에는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독립하고 싶지만 무작정 실행하기에는 막연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자본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긴 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파사님의 첫 독립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 계기로 독립을 하게 되셨는지,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다영님 의견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영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못 모를 때 만나가지고 네. 사실 제대로 된 독립을 둘이 같이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냥 제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군대를 갔다 와서 쇼핑몰이 하고 싶었어. 그때 쇼핑몰이 이제 핫했거든요. 지금 스토어팜 핫한 것보다 더 핫했어. 마치 지금 주식처럼 쇼핑몰을 해야 대박 난다. 이건 새로운 시스템이다. 맞아. 그래서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한탕 한탕 벌 수 있는 거 구제, 빈티지란 말은 좀 아깝고 진짜 구제. 굳이. 그 쇼핑몰을 하고 싶어서 제대하자마자 그거를 준비를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게 됐는데 성질이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싶어. 내 공간이 생기면 집에 안 가고 싶어져. 그러니까 거기 그 사무실에 그 화장실 기억납니까? 네. 계단에 껴있는 그 쪼골에 앉아서 다라이에 씻어야 되는 그 사무실. 네. 거기서 찬물로 샤워하고 사무실에서 단칸방 이렇게 가벽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자고 이랬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그게 불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행복인 거야. 엄마 아빠랑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 엄마 아빠가 싫은 게 아니고 싫은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공간 이거는 진짜 환상적이거든. 약간 저는 그런 계기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엄마 아버지랑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은 떨어져 있을수록 사이가 돈독해지잖아요. 일부 동의합니다. 좀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집에서 나와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더 돈독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도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 민영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민영이도 독립을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랑 조금 더 친해졌어요. 더 돈독해지고 그게 더 약간, 많이 보고 싶어지고.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든 부모님은 날 보고 있고 할 말이 생길 거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나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방에서 뭐해? 그래 그냥 문 열고 컴퓨터 하고 있으면 뭐해? 어. 나와서 좀 텔레비 좀 근데 봐.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 말이 정말 싫어. 구체화 시키지 않을 때는 그냥 싫기만 한 거지. 생각해보면 다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또 우리나라 구조, 약간 거주 환경이 서구권은 미국같이 땅이 넓은 곳은 2층에 방이 따로 있다거나 맞아. 골방처럼 자기 어떤 아지트처럼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데 한국은 대개 아파트, 빌라, 주택 뭐 이런 거주 형태를 봤을 때 한 10발자국 가면은 딸 방, 아들 방을 그냥 열 수 있다는 거죠. 소리 지르면 다 들릴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프라이버시를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지 자라오면서. 우리 엄마의 프라이버시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아빠의 프라이버시도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어찌됐든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소음들이라는 게 이제 나는 알고 싶지 않은 굳이. 엄마가 엄마 친구 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쓸데없이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나도 지금 고민할 게 많고 생각이 많은데 그죠? 저는 스트리밍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고민을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가끔 독립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등골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라. 될 때까지 비빌 수 있는 최대한 비벼라. 그거는 동의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불편함이 좀 더 크다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당장에 내 수중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그런 월세가 빠져나가도 차라리 그게 낫다면 독립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금전적인 걸 떠나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충고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충고는 뭐를 하려 그래도 나와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야지 잘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결이 좀 정해지는데 내가 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나는 잠을 어떻게 잘 것이며 어떤 수면 패턴 어떤 뭐 세면 패턴 이런 것들조차 내가 스스로 정하게 되잖아. 외부 환경에 자립심. 네 그런 것들 전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감성,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챙겨갈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직업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독립 빨리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빨리 한 입장에서. 혼자 살면은 일단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심지어 인테리어부터도 제가 삶의 결이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내 취미와 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막연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다시 들어가면 되죠. 네, 그 돌아온 탕아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아라고. 무조건 받아줍니다. 부모님이 내치지 않아요. 다시 아빠 그냥 엄마, 쌩 까고 아빠. 들어가세요. 캐리어 딱 박아놓고 그냥 딱 들어가서 피곤하네 이러면서. 성함은 웅둥이님이에요. 웅둥이 19살이시고요. 여성분. 10대들이 좀 많네. 특이사항은 어릴 적 자전거 뒷바퀴로 인해 흰색 스타킹이 빨갛게 물들은 적이 있다. 현재 고3이고 많은 미래를 꿈꾸는 여고생인데요. 저는 정말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에요. 뭐 아닌 건 아니지라는 단호한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정말 와, 이 사람은 인생 잘 살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감수할 것이고요. 이제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좀 이 19살의 여성의 목소리를 조금 표현해 주실 수 없나요? 그건 좀 공감이 힘들죠. 안 되네요. 그건 힘들어요. 조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이 컨텐츠를 위해서 이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될 불편하네요. 불편하네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걱정이 돼요. 물론 앞선 걱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변인들과 소통할 때는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고민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공감을 하면 친구들은 항상 에이 뭐야 영혼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게 가끔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힘들었겠다라고 진심으로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친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ENTP 아닐까? 제가 그렇거든요. 물론 겉으로 무조건 공감하고 흔히 여자들이 한다는 우와 헐 부러워 어머 야 이런 것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헐 부러워 정말 어머 뭐 이런 거. 사실 저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공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혹시 무파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는 편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지 추천해 주세요. 정말 고민입니다. 나도 이거 현재 진행형 고민입니다. 잘 아시죠? 공감 능력 아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이라는 걸 무시 못한다고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지인들과 대화할 때 주변에 지인들이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긴 뭐하지만 척을 하는 법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척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공감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는지가 이제 내 입에서도 나와요. 무슨- 공감 멘트 리스트가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네. 나도 내면으로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공존하는 거죠. 약간 그래 난 네 생각과 좀 다른데 이런 거. 난 이 부분은 모르겠어. 네 얘기가 맞는 건가? 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에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근데 이게 좀 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다영님도 그런 계열 아닙니까? 저도 조금 그런 계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저도 그래요. 다시 되묻는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게 없을까? 라고 좀 재수없게 물어보진 않죠. 조금 더 부드럽게 물어보죠. 공격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이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 그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저도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너가 이 부분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싸우자는 최악이죠. 거죠. 최악이죠. 저도 약간 그런 딱 그럼 네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만한 행동을 뭐 혹시 한 게 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좀 큼지막하게 물어본다든가 파고들려고 안 하고 약간 스킬인 것 같죠 나이 먹을수록.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MBTI를 봐도 뭐 ENTP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인터넷에서 막 글만 봐도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나는 그 기준 자체에 부합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라라는 거.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반박하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살 필요는 또 없으니까. 왜냐면 이런 게 난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이었어. 그렇게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정말 순수하게 공감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소그런 질문 리스트는 있는 거지. 근데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못 견뎌서 공감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는 좀 들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친구의 좀 심각한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대1로 만났던 자리는 아니었는데
좀 너무 심각한 고민이었어서 평소처럼 진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너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약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공개를 해라. 내 솔직한 마음이 그거잖아.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너에게 공감을 해주고 싶다. 근데 나 그 방법이 너랑 다를 수 있다. 이해해달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사람도 나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진심으로 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걸 좋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데? 모를 때는 그걸 이게 내가 사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를 먼저 얘기를 하면 마음이 다 열려서 오해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기보다 생각이 좀 깊으시네요. 좀 의외네요. 좀. 다르죠. 네. 님이랑.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은 동그리, 나이는 27이고 여성분입니다. 저는 가족이 싫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렸고 그걸 깨달은 지도 솔직히 성인이 되고야 깨달았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게 제 탓인가요? 왜 나에게까지 돈이 없는 걸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사고 싶어도 입을 닫고 살았더니 나중에 다 크고 나서는 사고 싶은 거 많았을 텐데 말 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아빠는 욱하는 성질에 어렸을 적 언니와 저의 길을 주기 바빴고 나이 먹고 머리 커져서인지 지금은 제 의견을 전달하곤 하지만 그것마저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면서 나이 먹고 외로움들이 늘듯이 왜 아이들이 나에게 친근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친해지기 어려운 걸까? 왜 나에게 연락 한번 안 하지? 이런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들어요. 아빠에게 연락 좀 해라.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아빠는 나한테 왜 안 해? 아빠가 먼저 하라고 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목이 메였어? 왜 슬프지? 언니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이 넓으니 이해해줘라. 저는 이 말 하나 새기면서 언니가 지랄을 부려도 그렇게 넘겼던 적이 많았어요. 가끔 언니에게 나한테 이랬던 거 저랬던 거 기억나냐고 하면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미안해가 아니라 아 그래? 로 끝나고 없던 일이 되어버려요. 엄마와 말다툼을 하다 엄마가 처음이라 그랬다라고 하시면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딸이 처음인데 엄마는 딸을 해봤으니까 날 좀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본가 살 적에는 늘 부대 끼고 살아서 숨도 못 쉬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나와 살아서 숨은 쉬고 살아요. 항상 저에게 이해를 바래왔던 가족들이 너무 미워요. 감정 쓰레기통에 27살? 동생인데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죠. 보통 이 맞이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기 약간 강요당하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리고 또 희생 수준이 아니고 뭔가 노동력을 또 제공하기까지 바라는. 그렇죠. 어떠세요? 뭐 그냥 만약 조언을 해준다면, 그냥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도 숨이 막힌다는 거지. 아빠한테 연락 좀 해라.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든 거지. 가족들을 생각하면 숨이 탁탁 막히는 거지.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면 피해는 내가 입었을지언정 액션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고 싶으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도.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압도적인 이 경제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둥글둥글해지잖아. 좀 별거 아닌 거에 반응을 안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게 되고 실제로 아무렇지 않아지고. 네.
근데 이 마음의 여유라는 건 사실 이게 또 돈이 크지 중요하죠.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네. 돈이 절대적인 거라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돈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 좀 사회적으로 위치 좀 잡아가고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난 내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은 들지언정 내가 그들한테 베풀 수 있는 호의라는 게 생길 수 있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내 아빠 엄마 밉지만 그래도 어버이날 선물 하나 해주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할 만한 마음의 여유. 난 이거 조금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제력과 내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본인이 본인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 잡는 거, 막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어도. 그러면 본인의 마음의 여유가 먼저라는 건가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여유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금전적으로 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뭔가 베풀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쪽에서 나서서 그들을 용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품어준다의 마음. 난 좀 희생 정신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이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해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이거로 스트레스 받는 걸 빨리 매듭을 짓고 싶다. 이대로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의 해결책을 바란다기보다 그래 내가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살고 나서 여유가 됐을 때 조금 어떤 일정 액션 내 마음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서 스스로 행동 먼저 해주는 거. 미안하긴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난 현실적으로 이런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 주변 누구 아무리 많은 경우를 봐도 종종 이런 경우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 같이 무너지면 답도 없어. 나도 내 인생 좀 잘 챙기지 못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후반까지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가족 안에서 문제 생기는 건 참 힘들지. 그리고 벗어나기도 힘들 것 같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약간은 무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저는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연락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를 준다기보다 반박을 하면 상처를 준다기보다 알았어 그냥 그러고 그냥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장기적으로 내 인생 좀 가꾸고 하면서 네. 좀 상황이 됐을 때 용서라는 표현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도 베푸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그들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럴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 진지하게 먼저 생각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그쪽에서 먼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몸은 독립을 했지만 정서적으로 이제 가족들끼리 독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여기 동그리님도 언니한테 기대하는 바가 조금은 있어 보여요. 언니가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언니는 아 그래? 하고 넘겼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조금 본인이 먼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뭐 해답을 딱 명쾌하게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라고는 하더라도 원래 가족끼리 있었던 일들은 너무 오래오래 남잖아요. 너무 크죠. 그렇지만 힘들겠지만 본인 동그리님이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나 읽었죠?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는데 5개. 1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 무주제로 시작된 이 라디오 콘텐츠 1화는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드네요. 이거 다시 엎어야 될 수도 있어. 다시 촬영해야 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들다. 심지어
쳤어야 했는데 찍었는데 카메라는 돌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안 들어갔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한번 해줘요. 내가 하는 건 되게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주세요. 먼저 해봐요. 자 자요. 아 근데 컨셉 깨진 거예요? 아까 그 유지하기로 했던 그 저는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마지막 사연이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기 때문에 컨셉이 살짝 깨졌지만 네. 다음 2부에서는 다시 한번 컨셉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수는 없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건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거의 끌려온 것처럼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